어르신들, 오늘 이야기는 조금 무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 증상 없이 치매는 조용히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우리 몸 어딘가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 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치매 환자 80만 명 시대입니다. 그리고 10년 뒤 2035년이 되면 300만 명을 넘어설 거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65세 이상 노인 4분 중 1분이 치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치매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시니어 환자분들을 진료해 오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치매로 오신 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예전부터 깜빡깜빡 하긴 했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죠. 하지만 그 깜빡깜빡이 바로 시작이었습니다. 뇌 노화는 생각보다 훨씬 일찍, 훨씬 조용히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함께 지켜드리는 100세 건강 라운지의 신경과 닥터 김정훈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병원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건강의 핵심만을 쉽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저는 치매를 피하고 싶다면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 절대 해서는 안 될 습관, 그리고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행동에 대해 차근차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드시는 이 한 가지가 뇌를 얼마나 빠르게 망가뜨리는지 끝까지 들으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치매의 가장 무서운 점은 아프지 않다는 겁니다. 몸이 크게 망가질 때까지 본인은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직은 괜찮다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늘 같은 장면을 봅니다. 증상이 분명히 있었는데 모두가 그냥 지나쳐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뇌 노화의 가장 첫 번째 신호는 아주 흔합니다. 바로 건망증입니다.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자주 잊고 방금 하려던 말을 놓치고 약속 날짜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걸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라고 넘긴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단어가 잘 안 떠오르는 현상입니다. 사과, 리모컨, 냉장고 같은 쉬운 명사가 생각나지 않아 이거, 저거, 그거로 대신하게 됩니다. 말은 나오는데 정확한 단어가 빠져나간 느낌. 이건 뇌의 언어 영역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계산입니다. 예전엔 눈으로도 되던 암산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거스름돈 계산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는 길입니다. 익숙한 길인데도 낯설게 느껴지고 처음 가는 장소가 유난히 두렵게 느껴집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성격 변화입니다. 예전보다 짜증이 늘고 화를 쉽게 내거나 이유 없이 가라앉는 우울감이 생깁니다. 이 5가지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뇌 노화를 가장 빠르게 앞당기는 건 무엇일까요? 수많은 원인 중에서 제가 하나만 꼽으라면 주저없이 이걸 말씀드립니다. 바로 설탕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단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시지만 문제는 단맛이 아니라 숨어있는 설탕입니다. 빵, 과자, 음료수는 물론이고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믿는 요거트, 시리얼, 심지어 반찬 속에도 설탕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습니다. 설탕이 몸에 들어오면 혈당이 급하게 올라가고 그걸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계속 분비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몸은 점점 인슐린에 둔해지고 결국 혈당은 더 쉽게 올라가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왜 뇌의 문제냐고요? 뇌는 혈당 변화에 가장 민감한 기관입니다. 혈당이 출렁일수록 뇌세포는 스트레스를 받고 그 과정에서 만성 염증이 생깁니다. 이 염증이 쌓이면 기억력부터 집중력까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더 무서운 건 설탕이 포만 신호를 흐리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배가 불러도 멈추지 못하고 먹고 나서 더 피곤해지고 자꾸만 졸리고 멍해집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뇌는 에너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점점 둔해지는 방향으로 변해갑니다. 설탕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설탕이 계속 많이 들어오면 결국 몸은 당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바로 당뇨 전 단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병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 전 단계는 10년, 길게는 15년 이상 조용히 진행됩니다. 이 시기에는 혈당이 조금 높은 정도라 본인은 거의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몸속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이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지방으로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혈관안은 점점 끈적해지고 그 혈관을 통해 산소와 영양을 받는 뇌도 영향을 받습니다.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혈당 수치 때문이 아닙니다. 혈관을 망가뜨린다는 데 있습니다. 뇌는 아주가는 미세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작은 손상에도 기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에서 기억력 저하와 치매 위험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겁니다. 설탕을 많이 먹을수록 몸은 염증 상태가 됩니다. 이 염증을 막기 위해 면역계는 계속 과하게 작동하고 그 과정에서 정상 세포까지 공격받게 됩니다. 결국 뇌도 예외가 아닙니다. 설탕은 단순히 살을 찌우는 게 아니라 뇌를 서서히 지치게 만드는 연료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설탕만 조심하면 괜찮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설탕보다 더 빠르게 뇌를 망가뜨리는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이름은 낯설지만 우리는 거의 매일 이걸 접하고 있습니다. 과자, 크래커, 빵, 케이크, 튀김류. 포장지 뒷면을 한 번만 살펴보셔도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 함량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몸에서 거의 쓰이지도 않고 잘 배출되지도 않는 지방입니다. 그래서 혈관 벽에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킵니다. 특히 뇌혈관은 그 피해가 큽니다. 혈관 안이 딱딱해지고 피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면 뇌세포는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트랜스 지방 섭취가 많은 사람일수록 치매 발병률이 50% 이상 높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이 지방이 중독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한번 먹기 시작하면 자꾸 손이 가고 배가 불러도 멈추기 어렵습니다. 달고 바삭하고 고소한 맛이 뇌를 계속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설탕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철저히 트랜스 지방을 피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음식 이야기만 하다 보면 이걸 빼놓고는 치매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음식보다 더 위험한 치매 원인, 바로 흡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치매를 가장 빠르게 앞당기는 생활 습관이 담배라고 생각합니다. 담배는 뇌를 간접적으로 망가뜨리는 게 아닙니다. 뇌세포를 직접적으로 파괴합니다. 담배를 한 모금 들이마시면 니코틴은 단 10초 만에 뇌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도파민이라는 흥분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뇌는 이 자극을 기억하고 다시 그 쾌감을 원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뇌의 전두엽이 점점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전두엽은 기억력, 판단력,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위입니다. 장기간 흡연한 사람들을 보면 비흡연자에 비해 전두엽 피질의 두께가 눈에 띄게 얇아져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혈관입니다.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동맥경화를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그 결과 작은 뇌경색이 반복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손상들이 쌓이면 기억력은 물론 성격과 행동까지 달라집니다. 설탕은 어느 정도 먹으면 몸이 스스로 멈추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담배에는 그 한계가 없습니다. 피울수록 더 원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저는 흡연을 설탕보다 더 위험한 치매 가속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술은 어떨까요? 이 질문을 받으면 저는 늘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술에 대해서는 아직도 오해가 많기 때문입니다. 와인 한 잔은 괜찮다. 술이 오히려 치매를 예방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주 제한적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레스베라트롤이 풍부한 적포도주를 아주 소량 와인 글라스 한 잔 정도 마셨을 때만 예외적으로 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 이상은 모두 독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흔히 마시는 소주나 맥주는 치매 예방과는 거리가 멉니다. 소주는 단순한 알코올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설탕과 화학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 머리가 멍하고 기억이 흐릿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알코올은 뇌세포를 직접 자극하고 반복될수록 뇌는 회복할 시간을 잃게 됩니다. 또 술이 무서운 이유는 수면의 질을 망가뜨린다는 점입니다. 잠든 것 같아도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뇌는 밤새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뇌 속 노폐물이 쌓이고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부터 먼저 지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뇌는 쓰는 만큼 그리고 먹는 만큼 반응하는 기관입니다. 다행히도 뇌를 분명히 도와주는 음식들은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뇌세포를 보호하고 치매의 원인으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단백질 축적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혈류를 개선해 뇌의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도 장점입니다. 두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뇌세포의 산화 손상을 줄이고 염증을 낮추는데 탁월합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데 꼭 필요한 지방입니다. 다만 많이 먹는 건 금물입니다. 아보카도 역시 좋은 선택입니다. 비타민과 좋은 지방이 풍부해 뇌 에너지 대사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브로콜리 같은 녹황색 채소들, 특히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뇌 보호 효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채소를 갈아 마시지 말고 씹어서 먹는 겁니다. 씹는 행위 자체가 뇌를 자극하고 영양 손실도 훨씬 적습니다. 뇌는 이렇게 천천히, 꾸준히 올바른 자극을 줄 때 가장 잘 살아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먹는 방식이 잘못되면 효과는 반감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식사법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천천히 씹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한 입에 30번 이상 씹어보세요. 씹는 행동 자체가 뇌를 자극하고 혈류를 활성화시킵니다. 두 번째는 한꺼번에 몰아서 먹지 않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단식이나 폭식은 몸을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식습관을 바꿀 때는 적어도 2-3달은 천천히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특히 꼭 피하셔야 할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기 직전에 먹는 식사입니다. 밤늦게 먹은 음식은 몸 전체를 염증 상태로 만들고 그 영향은 뇌까지 그대로 전달됩니다. 아침에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치매 예방은 특별한 약 하나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식사, 매일 반복되는 습관이 뇌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 어떻게 먹었는지부터 천천히 돌아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뇌 건강을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뇌는
이 기능은 필요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 순간부터 그 영역의 뇌세포는 빠르게 줄어듭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간단한 집안일도 모두 뇌를 살리는 행동입니다. 또 하나 좋은 방법은 보고, 따라하고, 기억하는 활동입니다. 춤 영상을 보며 따라하거나 메모하며 영상을 보는 것도 아주 훌륭한 뇌 훈련입니다. 그리고 가끔은 멍하니 있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 순간 뇌는 스스로를 정리하고 회복합니다. 치매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막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작은 선택이 10년 뒤의 뇌를 완전히 바꿀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뇌를 쓰고 움직이고 반복하는 삶. 그것이 치매를 가장 멀리 밀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함께 지켜드리는 100세 건강 라운지는 다음 영상에서 치매와 기억력, 뇌 노화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와 실제 진료 현장에서의 사례를 차분하게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